행복지수 1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탄입니다. 부탄을 이끌고 있는 이는 43살의 5대 국왕,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축후입니다. 한 해외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외모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당당히 2위를 차지한 케사르 국왕. 히말라야의 매력덩어리 왕자에서 지금은 국민의 왕으로 불리며 부탄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얻고 있는 부탄의 제5대 국왕 케사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 2월 21일) 부탄의 4대 국왕인 지금의 신기의 왕축후와 그의 세 번째 왕비인 트셰린 양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축후. 아버지 지금의 신기의 왕축후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부탄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당시 부탄 최초의 항공사를 탄생시키며 1974년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탄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1980년엔 교육개혁으로 80%에 달하던 문맹률을 40%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며 1999년엔 그동안 금지해오던 텔레비전과 인터넷 도입을 허용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부탄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데는 국내 총생산보다는 국민 총행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가정책의 비전을 경제발전이 아닌 국민의 행복에 방점을 두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민행복지수라는 것을 고안했다는 점입니다. 신기의 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현재는 유유자적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 놀라운 건 신기의 왕에겐 4명의 왕비가 있는데 이 4명이 모두 친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는 4자매 중 첫째를 사랑해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첫째는 자신뿐 아니라 여동생 3명까지 전부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4자매와 한꺼번에 결혼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 케사르는 세 번째 왕비의 장남으로 그에겐 배다른 형제를 포함해 총 9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이가 무척 좋은 편으로 왕권을 둘러싼 권력 싸움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케사르는 부탄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한 후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곳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와 쿠싱 아카데미, 휘턴 칼리지에서 공부를 한 후 다시 영국으로 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2005년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인도로 유학을 가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덕분에 케사르는 부탄의 모국어인 종카어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며 공부를 하면서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산악 자전거를 즐겨 타고 엘비스 프레슬리와 농구를 무척 좋아하는 청년이었던 케사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온화한 성격에 지혜로웠던 덕분에 가족들의 만장일치로 일찌감치 왕세자로 책봉이 되고 부탄 사람들에겐 다쇼 케사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아버지와 함께 부탄 전역을 돌며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훗날 왕으로서의 자질을 익혀가게 됩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거기에 성격까지 미남이었던 케사르는 왕세자 시절부터 부탄의 여성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특히 많은 부탄의 어머니들은 케사르 같은 사위를 보는 게 소원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5년 아버지 신기의 왕은 앞으로 3년 뒤인 2008년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며 지금부터 천천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06년 12월 13일 아직 51살로 한참 창창했던 신기의 왕은 갑자기 아들 케사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냐고 묻자 아들이 충분한 통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는 신기의 왕. 그렇게 케사르는 27살의 나이로 부탄의 제5대 왕이 됩니다. 참고로 정식 즉위식은 2년 후인 2008년 11월에 치렀는데 당시 기준으로 최연소 국가 원수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아버지가 왕위에서 물러난 바로 다음 날부터 부탄을 다스리게 된 케사르. 그가 부탄의 5대 왕이 되어 추진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부탄의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국가 지적 조사였다고 합니다. 또 2011년에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돕기 위해 키두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키두를 이용해 왕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은 직접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때에서부터 내려온 국민 총행복 정책을 이어받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케사르는 특히 아버지의 수건이기도 했던 부탄의 민주화를 이룬 왕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2008년 민주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한 후 부탄을 절대 군주국에서 입헌 군주국으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 하면 세계 역사에서 혁명이나 전쟁 없이 왕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은 부탄이 최초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인 신기의 왕은 자신이 왕으로 있던 시절부터 미래의 부탄 왕들이 모두 좋은 왕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좋은 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왕이 내린 결단은 나라를 한순간에 붕괴시킬지도 모른다. 국가는 왕보다 중요하다.
라며 민주주의 도입을 위해 재위 마지막 10년 동안 왕실의 권력을 축소하고 2001년엔 국왕의 행정권을 강요위원회에 이양했으며 2004년엔 개정 중이던 헌법을 공개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정에 전혀 불만이 없던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린 이대로 괜찮다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신기의 왕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케사르는 민주주의를 알리기 위해 부탄 전역을 돌며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민주화에 꽂힌 총선거를 치르며 부탄은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케사르는 쿠데타나 정변을 막기 위해 임기를 65세로 제한하고 새 왕이 즉위하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왕의 권한을 대부분 금지하고 분리시켰으며 지금도 부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의 권한은 크게 축소됐으나 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은 매우 좋은 편으로 지금도 왕이 뭘 하자고 하면 거의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미혼의 왕으로 있던 32살의 케사르는 22살의 재선 페마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페마의 아버지는 국영항공사의 파일럿이고 어머니는 부탄의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이긴 했으나 페마와 케사르는 서민과 왕족이라는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부탄의 왕가는 전통적으로 왕족 출신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엔 엄청난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난 건 무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케사르가 17살일 때 피크닉을 갔다 우연히 7살이던 페마를 만나게 됐는데 페마는 케사르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7살 꼬마 숙녀의 황당한 고백에 케사르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둘 다 독신이고 사랑에 빠지면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케사르가 그저 평범한 동네 오빠인 줄 알았던 페마. 그러다 10살이 됐을 무렵 페마는 케사르가 왕세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페마는 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덕분에 페마 역시 케사르처럼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해 3개 국어가 능통하고 고등학교 농구팀 주장을 맡을 정도로 운동이면 운동, 그림이면 그림, 무용이면 무용, 뛰어난 재원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 최고의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뒤 영국 리젠트 대학에 가게 된 페마. 그리고 시간이 흘러 케사르는 대학생이었던 페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케사르는 몰라보게 자란 페마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약속처럼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탄은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국가임에도 케사르는 배우자는 오로지 페마 왕비 한 명이면 충분하다며 일부 일처로 살아가겠다고 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들 둘을 낳고 왕비 바라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케사르 왕. 하나 특이한 건 2013년 페마의 언니는 케사르의 동생과 결혼을 하고 2020년엔 페마의 남동생이 케사르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며 겹겹 사돈을 맺었다고 합니다. 부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6년 부탄은 비즈니스 위크의 국민 행복 지수 조사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하기도 했으며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부탄의 국민 행복 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서적 만족도 같은 주관적 지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 부탄의 전통 문화를 파괴한다며 1999년에야 TV와 인터넷을 도입하고 2003년에야 휴대전화를 허용했기 때문에 부탄의 국민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탄의 많은 젊은이들은 부탄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 순위에서도 부탄의 순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것은 부탄은 아직도 여전히 표준 편차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다는 것. 참고로 표준 편차값이 작으면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고 반대로 표준 편차값이 크면 행복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탄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을 높이 평가할 부분은 무엇보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행복에 뒀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는 바로 케사르 왕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케사르 왕. 실제로 부탄 왕실은 다른 나라의 왕실과 달리 왕실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으며 헌법에 정해진 연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매우 검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케사르 왕의 가족은 왕궁이 아닌 부탄 정부 청사 옆에 있는 작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사르 왕은 국민들과 만나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 1년에 몇 차례씩 지방을 돌아보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탄은 아직도 차로 갈 수 없는 오지 지역이 많은데 실제로 한 번은 20시간을 차를 타고 다시 14시간을 비를 맞고 자갈길을 걸어 국민들을 만나러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케사르는 16년 전 자신의 즉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내 통치 기간 동안 나는 결코 왕으로서 당신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보호하고 형제로서 돌보고 아들로서 섬기겠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이어가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것인지 지금까지 부탄의 제5대 국왕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축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